무시하지 마시고요. 네, 여기까지. 신났잖아요. 예쁘잖아요. 너무 연주하고 싶다. 제발 졸업만 하게 해주세요. 그 관 펄슨들도 딱 불었을 때 딱 오겠죠. 네. 내 차례 안 왔으면 막 이러고 한 번만 불어도 오! 보여주면 오 선생님! 알면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 너무 신기하다. 전공을 해야 되냐. 저희 엄마가 하도 같은데 전공 하셨나봐요. 신나는 왜 얘기만 들어도 수상해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절제의 비약. 딱 절제했다가 터트리고 대문자 피어가지고 베리어가지고. 아이들 펴 이런 거 맞춰주시네. 안녕하세요, 클릭 여러분. 반갑습니다. 프란시스 박정은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회사의 제 1호 선생님, 저 말고요. 저 말고 다음 선생님 중에 1호 선생님을 여기 모셔봤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14년 정도 아이들한테 플룻을 가르치고 있는 플룻시스트 서승민입니다. 제가 같이 일하는 팀이 지금 96명, 97명 정도가 될 정도로 지금 많은 분하고 콜라보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먼저 꼭 소개를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되게 오래됐나요, 제가? 제가 이제 사업자 내고 난 다음부터 거의 1호 선생님이시니까 다른 동료들을 제외하고는 저의 첫 이제 콜라보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해서 플룻을 하게 되신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제일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희 채널에는 어떻게 전공들을 하게 됐나 안 하게 되면 어떤 계기인가 뭐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 하시거든요. 저는 일단 어렸을 때 피아노를 먼저 배웠을 때부터 약간 막연하게 나는 피아니스트가 돼야겠다 약간 이런 어린 마음에 피아노가 좋으니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한 4학년 때부터 엄마가 이제 아파트에 같이 하는 친구가 플룻을 하는데 같이 해보지 않으려나 물어보셔가지고 저희 엄마가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플룻이 불어봤더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재밌는데? 그 관 펄슨들도 딱 불었을 때 느낌이 딱 오겠죠. 그쵸? 맞아요. 아무래도. 왜냐면 제가 리코더나 아니면은 단소 이런 걸 되게 잘 불었어요. 그니까 난 단소가 그렇게 안 되더라고. 그쵸. 보통 단소를 잘하면 플룻을 잘하더라고요. 그쵸. 약간 부는 방법이 감각 좀 센스가. 비슷해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그냥 취미로 하다 보니까 곡들을 막 하고 악보를 보고 막 이런 게 좀 재밌는 거예요. 애들이 좀 지루해하는 손가락 연습 같은 것도 뭔가 되게 패턴적이고 재밌고 해서 피아노랑 비교했을 때 확실히 좀 차이가 있었나요? 사실은 둘 다 비슷하게 좋아하긴 했어요. 근데 뭔가 이제 뭐가 더 좋지 했을 때는 플룻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중학교 때 그냥 취미로 할까 아니면 전공을 좀 생각해 볼까 하다가 엄마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할 거면은 밀어주겠다 해가지고 이게 맞나 그냥 공부를 해야 되나 계속 좀 하다가 갈팡질팡 하셨군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본격적으로 한 것 같아요. 네. 저도 갈팡질팡 기간이 꽤 돼요. 그래요? 그런 기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저도 4살 때부터 피아노를 했는데 피아노 진짜 못 쳐요, 지금. 반주도 못해요. 반주도 다 제 마음대로 만들어서 쳐요. 즉흥적으로. 옛날 체르니 이런 거 기억 안 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다 만들어서 치고 즉흥 연주자가 되어버렸답니다. 저는 약간 틀에 갇혀 있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래식 같은 경우는 약간 악보를 보면 그 악보대로만 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다른 걸 하지 않고 딱 그 악보를 지키는 그 약간 희열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거를 조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유키즈에서 조성진 님이 인터뷰 하시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절제의 비약. 딱 그 안에서 그거를 표현하는데 딱 아직 안 나왔을 때 안 나가고 딱 절제했다가 쫙 터트리고 뭐 이런 절제 비약. 약간 밀당 같은 느낌. 그쵸. 거길 딱 지켜냈을 때 그 쾌감 이런 것도 얘기하셨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셨나봐요. 그런 것 같아요. 저하고는 다르신 분들. 대문자 피어가지고 데이어가지고. 아니 그리고 제가 며칠 전 얘기하다가 제일 재밌었던 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아니 전공하시면서 무대 공포증을 그렇게 앓으셨다고. 맞아요. 저는 제가 무대 공포증이 있을지 몰랐는데 이거를 이제 무대에 나가봐야 알잖아요. 근데 약간 조그만 무대에서 몰랐어요. 뭐 초등학교 때부터 뭐 하계회나 이런 장기자랑 같은 거 하는데 그때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떨리긴 떨리지만 근데 약간 콩쿠르 나가거나 이러면서 이제
전공생들이 하는 그 수준에 올라오니까 뭔가 되게 무대에 대한 두려움이 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곡 수준에 따라서도 약간 그런 긴장감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더 어려운 곡들을 하다 하면은 보니까 맞아. 또 부담감이 있다. 좀 틀리면 어떡하지? 어, 약간 이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걸 앓을 때는 주로 증상이 어떠셨어요? 호흡이 저희는 밑으로 다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다 뜨고 침이 마르니까 텅잉이 잘 안 나오고. 우리랑 좀 비슷하다. 우리도 몸이 올라가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긴장하면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고, 그쵸, 그러니까. 힘이 들어가니까 맞아, 맞아. 아무래도. 발까지 이렇게 뜨는 애들도 있어요. 앞으로 막 쏟아지게끔, 막 그런 애들. 서 올리고 다니는 애들도 있다니까. 무대 공포증을 어떻게 극복하게 되셨는지 한번 좀. 제가 대학교 때 졸업 연주를 이제 해야지 저희는 졸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날 비가 엄청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만 들어도 진짜 수상했어요. 약간 가을에 약간 그런데 리허설도 반주 선생님이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갔다가 오시느라고 이제 리허설 그냥 저는 별로 반주를 많이 맞췄으니까 대학원 가려고 그 곡으로 하다 보니까 저 그냥 혼자 무반주로 리허설 하겠다. 이제 연주 때가 됐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반주 선생님. 네, 또 연락을 막 드렸어요. 그래서 어디세요? 이랬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차가 진짜 3시간 동안 가고 있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했는데 이제 학과장님한테 막 저 반주 선생님이 못 오셨다. 저 어떡하냐 막 이랬는데 뭐 그러면 시작 시간 좀 미루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연주 시작 시간을. 그래서 이제 인터미션까지 새로 만들었다며. 그러니까요. 시작 시간을 밀었는데도 인터미션을 또 해야지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제가 3번인가 4번이었는데 계속 미루고 네. 했는데 3번까지 했는데 4번에도 갑자기 인터미션을 주니까 약간 관객들은 조금 갑자기 인터미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다행히 인터미션 때 오셔가지고 무대에 올랐는데 그 전까지 진짜 너무 무대에 올라가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대가 원래 올라가기 싫다, 떨린다, 어떡하지? 약간 이랬는데 내 차례 안 왔으면 막 이러고 그러네. 여기서 갑자기 막 뭐가 터져가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막 네. 무대를 바라는 상황까지 와버린 거야. 그렇죠. 너무 연주하고 싶다. 제발 졸업만 하게 해주세요. 약간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인터미션 때 오셔가지고 딱 올라갔는데 긴장이 진짜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연주를 해야 되는데 또 연습을 되게 많이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약간 있긴 했었는데 이제 그 상황까지 오니까 그러니까 제발 연주만 하게 제발 해달라 하고 내려가고 싶다. 일형을 끝내고 싶다. 이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약간 무대에 대한 게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요. 한번 마인드가 확 바뀌는 그런 네, 연주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소중한지요. 원래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러셨구나. 지금 네. 빅 이벤트가 있었었네요, 네. 진짜. 근데 그거 말고도 제가 한날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전 날씨랑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입시 시험이었는데 정시 가군이었어요. 근데 엄청 눈이 펑펑펑 내려가지고 차가 못 가는데 9시 시작이거든요. 근데 저는 도착을 했어요. 반주자 선생님도 도착을 했는데 저 도착했는데 반주자 선생님 도착하셨는데 심사위원 교수님들이 못 오신 거예요. 눈이 많이 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심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시작을 못 하잖아요. 그랬는데 또 제비뽑기를 뽑았는데 1번이야. 어머. 어떡해, 나 1번이야 이러고 있는데 이제 시작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한 12시 반까지 갔어요. 9시에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때도 막 반주 선생님이랑 이러면서 저 진짜 제발 하고 싶다고, 진짜 빨리 하러 가고 싶다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도 정말 안 떨고 잘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이렇게 몰아붙여야지 안 떠는 스타일인가 봐요. 코너까지 딱 코너까지. 몰려야지. 그래도 그런 네. 계기로 인해서 이게 딱 바뀌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맞아요. 그죠? 그런 게 좀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연주하는 게 그렇게 막 전보다 떨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모두들 상황이 극한으로 물리면 그런 계기가 생기면 네. 이제 딱 극복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이제 학생들을 레슨을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연주 생활도 하고 다른 것도 녹음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레슨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 베스트 학생과 워스트 학생이 있는 거다. 맞아. 너무 가르치기 힘든 학생이 있고 가르치기 너무 쉬운 학생이 있는데 좀 어떤 에피소드나 예시가 좀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의욕이 없는 학생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일단 악기를 이렇게 딱 드는 것부터가 되게 어려워요. 엄마가 시켜서 온 애들 무기력이 딱 빠진 애들이 무기력증에 빠진 애들이 있었어. 그러면 이제 소리도 저희는 그래도 힘을 후 해서 바람을 내야 되는데 약간 후 이렇게 내고서 안 돼요 선생님 약간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다시 해보자 이러면 잘한다 할 수 있어. 잘한다 한 번만 불어도 오 이러고. 조금만 막 한 소리만 내도 막. 맞아. 우리 선생님을 요새 한다는 거는 약간 응원단 겸 인내인 겸 그쵸. 모든 게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야 이제 티칭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요새는 옛날하고 다르다 보니까 맞아요. 많이 좀 다 떠먹여주고 씹어서 아예 떠먹여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약간 좀 서비스업처럼 이제는 네, 잘 되는 잡았다고. 거죠. 그쵸. 왜냐면 이제 학생들도 이제 하나의 인격체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얘를 막 선생님으로서 막 다그치고 혼내고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은 어차피 더 안 하는 걸 여기까지. 저희도 아니까. 괜히 서로 사이만 나빠지고. 맞아요. 맞아. 그래서 그래서 의욕이 없는 학생들이 제일 힘들고 좀 쉬운 학생들은 연습 잘해 오는 학생이 제일 쉬워요. 왜냐면 플룻이나 뭐 다른 악기도 그렇겠지만 약간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레슨을 받을 때도 되게 중요한데 자기 혼자 레슨 받은 거를 해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좀 잘 되네? 이렇게 부니까 잘 부네? 이런 게 조금 자기가 깨닫는 게 있어야 그 다음 레슨에 와서 그거를 딱 보여줬을 때 제가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고치고 다음 단계 넘어가고 이게 되는데 그래서 연습을 좀 잘해오면 좀 쉽지 않나. 저는 약간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른데 제가 제일 가르치기 힘든 학생은 화나 있는 학생. 그거 뭔지 알죠? 아무 이유 없는데 그냥 분노에 차 있어. 분노에 차 있어. 이유도 없어. 막 그러네. 저는 이게 무기력한 학생한테 치료를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화가 나 있으면은 어디까지 이거를 내가 받아줘야 되고 끊어야 되는지가 잘 맞아. 모르겠어. 알지만 거기를 이제 수업이 진행이 안 될 정도로 이게 계속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빨리 전환을 해서 어떻게든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들고 이런 게 좀 선생님의 영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좀 쉬운 학생들은 전 리액션이 좋은 학생이 좋아요. 제가 보여주면 오 선생님 막 이러고 막 따라해보고 호기심과 리액션 이런 게 좀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게 많으면 좀 귀여운 것 같아요. 되게 그렇죠. 열의가 듣는데 막 저도 할래요 해보고 근데 또 하나 더 생각난 게 약간 힘든 학생이 하면서 우는 학생이 있어요. 맞아, 우는 애들이 가면 있어. 근데 이거는 이제 너무 안타깝죠. 왜냐면 걔네들은 안 돼서 너무 슬프니까 약간 화나고 이게 안 된다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 근데 또 승부욕 있는 애들이 잘하기도 해요. 그래도. 맞아요. 그래서 잘해요. 맞아. 옛날에 그래가지고 수리사님들한테 가면은 여기 악기 앞쪽에 여기에 있으면 여기 앞쪽에 눈물 자국 이렇게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수리사님이 너 악기 좀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랬었어요. 그만큼 이제 좀 승부욕을 발휘하고 고군분투를 했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뭐. 저희는 울면은 플룻을 못 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술을 못 잡으니까 애들이 계속 울면은 그거를 이제 끊고 달래고 울면은 우리가 불 수가 없어 막 이러면서 코피 나는 학생. 갑자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코피를 후하게 나. 진짜요? 아직 저는 그 나 3명이나 봤어요. 오 진짜요? 애들이 좀 안 됐긴 할 때가 있죠. 바쁘니까 다들. 그래서 우리가 뭐 취미로 할 때는 다 뭐든지 그렇다 할 수 있지만 전공할 때 좀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몰아붙여야 될 때도 있고 맞아요. 좀 힘을 내서 이끌고 가야 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플룻 같은 경우에는 전공을 좀 가늠하거나 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진도 정도나 어떤 계기 이런 건 어느 정도로 생각하나요? 보통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기는 해요. 근데 딱 봤을 때 저는 플루트는 보통 플루트 교실 1, 2를 끝난 다음에 가리볼디라는 에뛰드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되게 얘가 할 만하다 아니면 얘는 안 되겠다가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에뛰드 수준에서 딱 뭔가 판가름이 좀 네, 원래 그 전부터 보이기는 하는데 원래는 다 보이는데 이거를 더 끌고 가서 애가 할 수 있겠다 없겠다. 그러니까 조금 에뛰드를 하면서 이제 소리나 이런 거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다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에뛰드는 딱 손가락이 돌아가는 거나 이런 거를
잘하고 악보도 잘 보고 이런 복합적인 게 조금 필요하다 보니까 거기서 딱 얘는 전공해도 괜찮겠다. 그럼 그 시점이 한 국내에서는 외국 유학은 뭐 큰 상관없지만 나이가 네. 국내는 나이가 좀 많이 좌우를 네. 하잖아요. 그렇죠, 같은 그렇죠. 나이대끼리 경쟁을 하다 보니까 몇 살 정도 안에서는 그 라인에서 좀 고민해봐도 되는 건가요? 보통 중학교 고학년 정도에는 전공을 하려면은 물어보거나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아니면은 정도에서도 중학교 늦으면 이제 중학교 정도가 되겠는데 예고 준비를 하거나 하면 되니까. 그쵸. 근데 그거보다 늦으면 좀 힘들죠, 저처럼. 늦게 네. 결심하신 편이니까 네, 그래도 계속 하고는 있었어야 되는 거죠. 네, 그거는 계속 하고 있어야지 가능한 거고 고2 때 다 플룻 부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러면은 진짜 뭐 센스가 좋은 애들은 막 해서 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저는 좀 어렵지 않나요? 가끔 천재들이 한 명씩 있죠. 그렇지만은 보편적인 수준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안에는 이 결정을 결정을 해야 봐야 돼. 돼. 이미 하고 있었어야겠고. 가리볼디라는 액티비티를 하면서 좀 손가락 연습이나 이런 게 되면은 재밌고 안 되면 재미없잖아요, 에튜드가. 그러다가 뭐 모차르트 콘체르토나 아니면 뭐 샤미나데 이런 플룻에서 그 다음에 나가는 곡들 레파토리들이 있는데 그거를 하면서 이제 나 전공 해볼까? 재밌네?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더. 맞아. 사람의 뇌가 협응한다는 게 너무 진짜 신기한 게 진짜 IQ 검사해봐도 사람들이 다 거기서 거기 그렇잖아요. 물론 큰 차이 나는 어떤 끝과 극은 있겠지만 그런데도 그 안에서도 얼마나 다 세밀하게 다른지 사람들이 딱 한 번 했을 때 금방 한 번에 쫙 되는 협응자가 있고 맞아요. 진짜 걔는 머리가 좋은데도 막 협응이 빨리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쵸? 맞아요. 너무 신기해요. 약간 그 미묘한 그러니까요. 차이가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해봐야 아는 거죠 사실. 네, 맞아요. 해봐야지 또 감이 좀 오죠.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가르치실 때 블루 소리가 좀 잘 나게 하는 팁이라던가 이런 거 좀 하나 밝혀주실 수 있을까요? 실은 제가 가장 이제 플룻은 처음에 소리 내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악기잖아요. 딱 보면 소리가 안 나니까 단소처럼 마치. 그래서 소리를 내는 그 시기 때 제가 엄청 공을 들여요. 왜냐면 그게 평생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소리를 처음 가르칠 때는 얘를 어떻게 하면 소리를 내게 할 수 있지를 잘 모르니까 20대 초반에는 그거를 되게 막 연구를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저희 입술이 이렇게 주름이 딱 없애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선이 있잖아요. 입술과 살의 선. 그렇죠. 라인. 이 라인과 여기에 있는 요 라인. 그렇죠. 네, 이 라인이 이렇게 서로 딱 맞물리게. 맞아서 내가 손톱으로 이렇게 찍은 게 이 느낌이 난다. 여기에 손톱이 찍은 것처럼 그 라인의 느낌이 딱 여기 딱 들어올 때. 네. 그때 약간 이제하고 벗어나면 그 구멍 라인이 딱 벗어나면. 네,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 더 팁은 약간 이렇게 입술 모양을 이렇게 딱 이렇게 잡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인데 그거만큼 중요한 게 약간 각도. 여기로 불어야 됐지. 일로 불어야 됐지. 근데 그거를 이제 좀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렇게 딱 했을 때 이 팔 있잖아요. 이 팔 부분에 바람이 간다고 생각하고 반팔 입고 있으면 실제로 와요. 이 정도의 팔꿈치 정도에 오면은 보통 각도를 조금 잘 맞추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라인을 딱 잡고 아예 그 커리큘럼을 딱 완성하셨군요. 네. 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하면 좀 잘 나는 것 같은데 저도 약간 막 그쵸. 소리를 이미 내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왜 안 나지? 약간 이런 거 하잖아요. 지시를 좀 잘 주시려고 하니까 제가 그때 되게 감동한 게 초기 만났을 때 제가 피아노 학생한테 그렇게 하지 말고 고양이가 야옹해야지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조언을 하는 거를 선생님이 보시고 그걸 또 응용해서 막 동물 다른 거 생각해내셔가지고 막 커리큘럼을 막 만드시더라고요. 티칭법을.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진짜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하시고 너무 그 야물딱지게 티칭을 잘하셔가지고 제가 좀 놀랐어요. 근데 약간 저도 처음에는 약간 애들을 가르쳐 본 적이 없을 때는 이거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나는 이미 하고 있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은 약간 상상을 많이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약간 고양이 손을 해봐라 아니면은 뭐
이걸 했을 때 아니면 딱 눈에 보이는 것들 이걸 잡았을 때 이게 보통은 애들이 힘이 없으니까 계속 굴러가요.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손톱을 선생님한테 조금만 보여줘.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맞아. 이게 자연스럽게 열리면서 소리가 더 잘 나는 방향으로 지시 라인을 딱 주시니까 네, 애들이 생각하기 만드는- 편하죠. 네, 그런 거를 조금 한 몇 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애들이 소리 좀 잘 내는구나가 약간 레퍼토리가 몇 개 생긴 것 같아요. 다 방출하지 마시고요. 네, 네. 여기까지. 그럼 폐활량도 이게 네. 실력에 영향이 가는지. 당연히 부는 악기라서 폐활량도 중요한데 이제 보통은 사람이 흉식 호흡을 한다고 하잖아요. 달리기를 하고 숨차거나 하면은. 근데 저희는 흉식을 하면 안 되고 복식으로 숨을 내려서 해가지고 복식으로 해서 숨이 오래 가는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음악 끊기지 않고 오래 불 수 있으니까. 그 너무 웃기는 건 관악기는 부는 거라서 그게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악기도 다 똑같아요. 이게 흉식으로 하면은 소리가 끊겨. 좀 그래서- 차분하게 다운돼 맞아, 있어야지. 네. 몸은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속에서만 호흡이 돼야지만 이게 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복식 호흡을 연습해야 되는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어깨가 들썩거리고 이러면은 아, 모든 그쵸, 틀이 그쵸. 움직이잖아요. 또 이것도 다 같이 맞아,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음이 끊기고 활이 떨리고 이럴 수가 있고. 신기하다, 그죠? 그러니까요. 그냥 저는 항상 이제 호흡할 때 같이 앙상블 같은 거 하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때 그런 호흡만 중요한 줄 알았는데 아예 다 호흡 그쵸, 다운시키는 게 그 쌓이는 약간 지휘 같은 거죠. 네, 하고 하는 거는 그 다음이 우리가 시작됐을 때가 이제 만들어진 틀이니까 그게 신기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처음에 악기 배우기 전에 리듬감 위해서 타악기 하고 호흡을 위해서 성악을 먼저 배운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음악가 집안에서는. 악기를 하더라도 악기, 그냥 자기 악기를 하기 전에. 하더라도 본인 악기를 뭐 고르기 전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음악가 역시. 집안들은 또 계획이 다 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가 있었군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플룻은 다른 악기보다 장점, 매력 뭐 이걸 자랑해 장점. 주시면서. 일단 되게 들었을 때 여신 같잖아요. 예쁘잖아요. 여자애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소리도 예쁘고 소리도 예쁘고 약간 새소리 같고 또 제일 컴팩트한 사이즈? 가지고 다닐 때 그건 진짜 장점이다. 너무 가볍다 이런 거. 군대 다니면서 되게 많이 느꼈어요. 맞아요. 첼로 이런 거는 콘트라베이스는 다들 막 학교에 두고 다니는 애들도 많고 하는데 첼로는 다 막 짊어지고 다녀서 제 동생이 첼리스트라서 잘 알죠. 어. 막 골반 틀어졌네 뭐 맨날 얘기하고 옛날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또 애들이 한쪽 무릎에 막 물찬 애도 있었고 왜냐 한쪽으로 메고 애들이 막 뛰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요? 그런 애도 있었어요. 네, 플랫은 아주 가볍고 이제 다 조립형이라서 요만한 데 들어가니까 또 근데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약간 악기를 하면은 좀 이렇게 티내고 악기처럼 있어요. 보이는. 근데 이거는 약간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편의점에 들어가도 약간 그건 뭐예요? 이러면 악기예요. 그러면 저게 악기예요? 약간 이렇게 바이올린 같은 건 딱 이렇게 매면은 뭔가 악기하는 여자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하지만 작아서 어디든지 다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백에도 들어갈 때도 있을 것 같아. 큰 백은. 맞아요. 들어가요. 그런 건 좀 부럽죠, 그쵸? 너무 자, 뭐 연주가 아니라 뭔가 사이즈만 얘기했나? 아니에요. 아까 소리도 얘기하셨으니까 자랑이 있다면 그럼 단점은 뭘까요? 단점. 저는 약간 플룻이 조금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했으면 좋겠는데 좀 이렇게 들고 있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 헤드는 U자 헤드로 애들이 조금 돌려서 이렇게 하는 헤드가 있어서 있죠. 괜찮은데 닿았을 때 손가락이 너무 작은 애들은 이게 안 닿는 애들 여기서부터 여기가 안 닿는 애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즈가 좀 다양하지 못하니까 그게 조금 맞아.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나마 다른 악기보다 일찍 시작할 수 있는 악기임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힘들어하죠. 맞아요. 맞아. 그러면 사이즈가 작은 풀로 나오면 너무 귀엽겠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면은 그럴 것 같은데. 네. 소리가 아마 안 비슷해서 그렇겠죠? 그리고 뭐 관악기 중에서 레퍼토리가 제일 많다? 그럴 그런 수 것도 있죠. 있죠. 좋은 곡 진짜 많고. 애들이 저한테 항상 이런 많이 물어보거든요. 왜 플룻을 쇠로 만들어졌는데 목관 악기냐. 어. 너무 고루한 옛날 질문이긴 한데 그쵸? 그래도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원래는 플룻이 나무로 만들어진 목관 악기였는데 시작이 됐죠. 네,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또 이제 악기 개량이 기술이. 되면서 이제 이렇게 금속으로 만들어야지 더 많은 곡을 예쁘게
화려하게 연주를 할 수 음. 있으니까 이렇게 개량이 되고, 지금도 목관 플룻이 안 쓰이는 건 아니고 바로크 음악 같은 데에서는 목관 플룻의 소리가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때는 또 써요. 진짜 따스하더라고요. 네, 너무 좋죠. 이게 파급력 때문에 이렇게 개량이 된 건데 그쵸. 사실은 네. 그쵸? 얼마나 멀리 나가고 네. 사람이 그쵸? 이런 프레젠트 때문에 된 건데 음. 바이올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음. 개량이 됐는데 바로크 악기들 들으면 진짜 따스하고 맞아요, 어떻게 맞아요. 그렇게 때문에. 홀에서 동그랗게 음. 이렇게 홍홍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요. 그쵸?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와, 신기할 때가 있죠. 아, 갑자기 목관악기 하니까 생각 하나 났어요. 저희 엄마가 이제 제가 전공을 해야 되냐 이거를 이제 약간 사주 같은데 보러 가셨나 봐요. 근데 그 분이 갑자기 얘는 목관악기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악기를 할 거면 목관악기를 해야 된다. 근데 저희 엄마는 이게 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금속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얘를 클라리넷이나 오보에로 바꿔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재밌다. 갑자기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니 흔한 오해요. 저한테 야 너는 목관악기를 해야 된대 이렇게 했는데, 엄마 플룻은 목관악기야. 근데 아니 얘는 쇠로 만들어져 있는데 왜 목관악기냐. 원래는 목관악기인데 지금만 그냥 이렇게 금속으로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해야 되겠다. 오케이. 이런 썰이 있었다니. 아 이렇게 흔한 네. 오해를 오늘 시간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저희 둘이 오랜만에 맞춰보는 이중주도 같이 들어주시면서 다음번에 꼭 다시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